사라졌던 회피형은 왜 다시 돌아오는가? 누군가는 말한다. 회피형이고 뭐고 마음이 없어서 떠난 거야. 사랑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말없이 사라지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감추며 잊혀질 듯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어느 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온다. 이 반복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떠났던 회피형 인간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 후회일까? 외로움일까? 아니면 단지 이기심일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회피형의 감정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의 구조가 숨어 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 회피형이 떠나는 이유부터 그렇게 떠나놓고는 정리조차 하지 못하게 왜 돌아오는 건지, 궁극적으로 회피형과의 관계는 변화가 가능한지까지 차례대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본다. 근데 이제 철학으로 해석하고 심리학적 이론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곁들여서 일부 회피형이 떠나는 이유 1. 회피형의 감정 구조. 회피형은 흔히 사랑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타인과의 친밀함에서 무의식 중에 감정이 잠식될 것 같은 위협을 느낀다. 이 위협은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한 학습된 감정이다. 과거의 감정 표현이 부정당하거나 감정에 반응해주는 환경이 부재했던 사람은 감정이 들키는 것은 위험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한다. 그래서 회피형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도망치듯 거리두기를 한다. 사랑이 시작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고 싶다는 모순에 빠진다. 이 감정 구조를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욕망은 충족될 수 없고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피어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의 존재다. 회피형은 바로 이 결핍의 괴로움을 감정과 사랑을 통해 자극받는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결핍이 들켜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미리 감정을 차단하고 멀어진다. 이것이 회피형이 사라지는 방식이다. 2. 루신의 통찰. 왜 도망치는가? 중국의 사상가 루신의 철학적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은 쉽게 도망치지만 더 쉽게 되돌아온다. 왜냐면 익숙함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회피형은 감정이 커질수록 불편한 과거의 감정과 연결된다. 그래서 사랑이 커지는 순간 고통도 함께 떠오른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 회피형은 도망치지만 고통과 연결된 관계는 동시에 자기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 익숙함, 그 사람, 그 상황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때문에 멀어졌던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도망침과 돌아옴은 사랑과 미련, 집착과 거절 사이를 반복하는 회피형의 정형적인 패턴이다. 3. 심리학적 기전. 회피와 양가성의 공존. 회피형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들을 회피 양가형 성향으로 설명한다. 이 성향의 핵심은 모순된 감정의 공존이다.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사랑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침범당할까 도망친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 조절 기제의 일종으로 본다. 감정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회피형은 관계의 단절을 통해 자기 감정을 안정시킨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적 고립과 반복된 관계 실패로 이어진다. 4. 니체의 무게. 감정은 견뎌야 하는 것이다. 니체의 철학은 가벼운 삶이 아닌 무거운 삶을 견디는 자가 자유롭다 고 외치지만 회피형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감정을 감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없애는 방식을 택한다. 사라짐은 회피형에게 감정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정을 없앤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내면 어딘가에서 계속 흔들리며 돌아가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진다. 즉, 회피형은 떠난 감정을 다시 되돌아가 확인하려는 무의식적 충동을 반복하게 된다. 5. 회피형은 왜 침묵하는가? 언어 이전의 감정. 회피형이 흔히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단지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감정에 언어를 붙이는 방식을 배워본 적이 없다. 감정을 감지해주는 부모가 없었거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했던 사람은 자기 감정을 말하는 법을 모른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자유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고 말한다. 회피형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올수록 그 감정을 해석하지 못해 혼란에 빠진다. 이 혼란이 사라짐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6. 감정이 아닌 감각사랑을 오해하는 구조.
회피형은 감정을 감각으로 대체한다. 함께 있으면 편하긴 한데 뭔가 불편하고, 나쁘진 않은데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건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진다. 이건 감정의 소진이 아닌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포기한 상태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각을 해석하지 못해 그 감정을 없애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억압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른다.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미련이라는 감각으로. 2부. 그래서 회피형은 왜 다시 돌아오는가? 떠난다는 건 정말 끝이라는 뜻일까?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멀어진다. 하지만 그렇게 사라진 그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2부에서는 그들은 왜 떠났던 관계를 다시 찾는 것인지 파헤쳐본다. 1. 니체의 영원액이 반복되는 선택의 시험. 니체가 말한 영원액이는 단순히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묻는다. 지금 이 삶을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즉, 영원액이는 삶을 반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반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실존적 시험이다. 회피형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그들은 떠나고 공허해지고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그 반복을 긍정하지는 못한다. 떠날 땐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고요 속에서 미련과 결핍이 다시 고개를 든다. 회피형이 감정을 회피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는 한 떠남 회복 미련 복귀의 루프를 반복하게 된다.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는 삶을 긍정하는 강자의 태도다. 그러나 회피형의 영원회귀는 삶을 긍정하지 못한 채 결핍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일 뿐이다. 2. 익숙함에 중독. 루신의 경고. 루신의 철학은 말한다. 사람은 쉽게 도망치지만 익숙함에 붙잡혀 더 쉽게 돌아온다고. 회피형이 돌아오는 이유는 단순한 후회나 사랑 때문이 아니다. 익숙함에 대한 중독이다. 그 익숙함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다. 감정의 흐름, 관계의 패턴, 내가 느끼던 역할과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익숙함을 제공한다. 회피형은 감정적으로 단절되었어도 익숙했던 관계의 구조는 여전히 자신의 내면의 정서적 안전지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회복하기 위해. 3. 심리학 재접근 루프. 심리학에서는 회피형의 복귀 패턴을 레이 어프로치 루프 혹은 디스커넥션 리인트리 사이클로 설명한다. 회피형은 처음엔 감정이 버거워져서 단절을 택하고 관계가 끝난 후엔 평온함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련이나 정서적 허기 혹은 내가 어떤 존재였나를 확인하려는 정체성 회복 욕구로 인해 돌아오게 된다. 이건 사랑의 복귀가 아니라 정서적 재확인이다. 상대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체험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다. 하지만 진짜 변화되었을까? 4. 감정이 변한 게 아니라 감정이 익숙해진 것. 회피형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보니까 네가 그립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이 말이 감정의 변화에서 비롯된 건 아닐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은 변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것이다. 그 익숙함이 불편을 견딜 만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 위에 그리움이 더 씌워진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은 욕망으로 살며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기억 속에서 변형되어 더 강한 환상이 된다. 고 말한다. 회피형의 감정 복귀는 바로 그 환상의 욕망이다. 떠났던 관계가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왜곡되고 그래서 한 번 더를 선택하게 된다. 5. 감정의 부메랑. 던졌던 감정은 돌아온다. 감정은 억누를 수는 있어도 없애진 못한다. 회피형은 감정을 던져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하지만 그 감정은 돌아온다. 훨씬 더 복잡한 모양으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득 듣게 된 음악, 길거리에서 본 비슷한 사람, SNS에 뜬 알고리즘 등 감정은 작은 자극을 타고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그때 회피형은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의 잔재다. 6. 돌아온다는 건 준비됐다는 뜻일까? 회피형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은 이번엔 다를까를 기대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떠날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다. 감정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상대와 함께 머물 의지가 생겼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돌아온다는 사실은 그
그저 또 한 번의 루프 시작일 수 있다. 회피형은 감정을 도구화할 때가 많다.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안전지대로 관계를 선택한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감정은 이해될 때 자유로워진다. 고 외친다.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감정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반복한다. 7. 진짜 물어야 할 질문.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이번엔 이 반복을 끝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돌아온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달라졌는가? 그리고 나 역시 같은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은가다. 돌아옴은 늘 설렌다. 그러나 반복은 그저 한 번 할 이별을 두 번, 세 번 겪게 할 뿐이다. 철학자 니체는 반복되는 삶은 더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3부 회피형과의 관계는 변화 가능한가? 1. 감정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회피형은 감정이 없다? 그건 아니다. 심리학자 수잔 존스는 회피형을 감정적으로 문맹인 사람들이라 말한다. 감정을 분명히 느끼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해석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짜 관계를 나와 너 관계라고 설명했다. 즉 대상화된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로 서로를 직면하는 관계. 회피형은 상대방을 너로서 마주하지 않는다. 감정이 다가올 때 그 감정을 준 타인을 감정의 방아쇠로 간주하고 피한다. 그러나 그 회피는 결국 자기 감정과의 분리다. 회피형은 감정과 관계의 연결고리를 끊어 그 자체로 자립하려 한다. 2. 감정 언어의 빈곤은 파국을 부른다. 많은 회피형은 이렇게 말한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그들에게는 갈등도 사랑도 고통도 명확한 언어가 없다. 이는 곧 정서적 혼란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루트가 없다는 것이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 감정 언어가 없는 회피형은 사랑의 세계 자체가 제한된 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방은 철저히 혼자가 된다. 3. 관계의 변화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해본다. 회피형은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감정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랑으로도 바꿀 수 없다. 지속적인 대화, 기다림, 안정감 제공만으로도 부족하다. 회피형은 단순히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처리 방법을 몰라서 사랑이 무섭고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사람이다. 그래서 변화는 감정을 언어로 인식하는 훈련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험, 자신이 떠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심리적 확신, 이 세 가지가 쌓여야만 가능하다. 4. 변화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왜 이 관계에 머무는가?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왜 계속 이 사람 곁에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해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 불안형이라면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양가형이라면 확신과 거절 사이에서의 롤러코스터 감정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면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을 증명하려고. 철학자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의 무의식이 삶을 이끌게 두면 결국 그것은 운명이라 불리게 된다. 지금의 관계가 계속 고통스럽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무의식의 선택이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보다 스스로가 머무르는 이유를 아는 것이 먼저다. 5. 선택의 순간. 루프에 머무를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회피형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도해야 하는 여정이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정말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오기만 하는가?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한다.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당신은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머물 것인지 나올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관계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당신의 언어로 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당신 쪽이 소모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정리하지도 못하도록 애매하게 돌아오는 회피형 때문에 끙끙 앓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철학편집소는 사랑, 자존감, 불면, 회사 고민을 철학적 언어와 심리학적 이해로 다시 편집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